반갑습니다. 문학 두 번째 시간 또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문학의 본질과 강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애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토막토막 몇 부분 발췌했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 지난 시간과 다른 시와 다른 산문에 담는 우리 인생 또 관계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변해가고 또 성숙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이 2011년이었던가요? 예. 이런 표지로 해서 나왔습니다. 작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작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비교적 근래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이 책을 개간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창작과 비평이라는 곳에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게요. 17살 한국어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예요. 그 두 젊은이들이 그만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아직 고등학생 신분인데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는데 그 아이가 정상 아이가 아닌 거예요. 조로증, 빨리 성숙해지고 또 늙게 되는 병에 걸린 거죠. 그 아이를 어렵게 키우면서 그 어린 부모들이 자기보다 더 어른스러운 자식을 키우면서 갖게 되는 또 인생에 대한 깨달음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 보세요. 이 부분 그 뒤로도 여기 어머니라는 말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듯이 재미있죠. 즉 1인칭 나는 하는데 그 나는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머니는 17살 아직 한참 학교를 다녀야 될 이 사고친 엄마였어요.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친한 친구들 또 부모님 선생님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숨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표현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한테 이야기할까? 나 임신했다고? 사고 쳤다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그래도 가장 친구한테 이 비밀을 털어놓아 볼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을 품고 있다 보면 또 속이 답답한 거. 누구한테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또 그 이야기가 소문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내 몸은 자꾸 자라났다.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내 몸은 작고 자라났다. 여기 내가 누구라고요? 예, 아직 태 속에 있는 아기예요. 허허허. 아기의 시점으로, 아기의 시점으로 이 쓰는 게 참 재밌죠. 그렇지만 이 소설의 특징인 거죠. 주에선 쉴 새 없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쿵쿵 하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온몸으로 들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는 자그마한 소리도 다 느끼겠죠?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 쿵쿵 소리는 뭘까요? 보세요, 여기. 그러고 지하 벙커에서 모스 무해독에 열중하는 병사처럼 내 주위를 감싸는 그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 암호는 다음과 같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장 뛰는 소리예요. 심장 뛰는 소리. 여기 쿵쿵 하는 소리에 또 이 두근두근. 지금 태아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는 것을 태아의 입장에서 태아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상상력, 마치 엄마 뱃속에 세상을 잘 아는,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 상상력, 이 표현력. 여기 놀라운 게 그거죠. 여러분도 이거 느껴지나요? 한국말로. 뱃속의 태아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아직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이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하루하루 커가고 있는데, 가슴은 말해야 되나 늘 부정과 긍정 사이로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엄마의 심정을 이렇게 태아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네요. 오하. 쿵쿵 혹은 둥둥이라도 좋았다. 쿵쿵 혹은 둥둥이라도 좋았다. 심장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느껴지긴다는 거죠. 여기 이 먼 북소리 같기도 하고, 먼 북소리. 옛날에는 전화기도 없었고 또 이게 몰스 보호를 보낼 만한 전기 신호도 없을 한참 더 예전에는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뭘로 알리겠어요? 횃불 또는 큰 북소리로 서로 신호를 정해 놓는 거죠. 이 먼 북소리. 멀리서 나지막히 또는 큰 발소리. 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 소리. 심장 소리요.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때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여진의 민감한 술록처럼 큰 지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는 작은 지진들을 여진이라고 합니다. 그 여진의 민감한 술록처럼 사슴과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뿔 크게 난 짐승입니다.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뭣도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도망치고도 싶었고 소리의 정체를 모르니까 춤추고도 싶었고
이 태아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이 저자예요. 저자. 전지적인 1인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심박과 내 것이 겹쳐 가끔은 음악처럼 들려왔다. 쿵짝짝 쿵짝짝. 큰 건 뭘까요? 쿵은 큰 소리, 짝짝은 작은 소리. 쿵짝짝 쿵짝 쿵짝짝 쿵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태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뱃속의 아이가. 작가의 표현력. 쿵은 어머니 것, 짝은 내 것. 쿵은 센 소리, 짝은 여린 소리였다. 여린 소리, 작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나는 긴 테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 여기 비트를 퍼뜨렸다 하고 보세요. 정보량의 최소 단위는 비트이기도 하고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비트이기도 하고 비트 정보량의 최소 단위 아니면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또 여기 비트 소리 심장 소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비트와 저 비트는 몸 곳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삐라처럼 흩날렸다. 삐라. 삐라처럼 흩날렸다. 삐라처럼 흩날렸다. 삐라처럼 흩날렸다. 삐라처럼 흩날렸다. 삐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삐라. 여러분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광고지 나눠주잖아요. 그걸 삐라라고 합니다. 작은 전단지, 홍보성, 광고용 종이. 그 비트와 비트, 온몸 곳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삐라처럼 흩날렸다. 듣고 보니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명령어를 전달받은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가관들이었다. 아하, 아하하. 보세요. 기관들이 움트며 기지개를 편거였다. 지우고 자 간이 부풀고 콩팥이 어물며 우둑우둑 뼈가 돋아났다. 나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종종 내 꿈속에서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나 두서없이 대화를 했다. 하하하. 와, 여러분들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태 속의 아이가 어머니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꿈을 꿀 거 아니에요. 만나서 두서없이 대화를 했다. 그래요. 서로 꿈이 교차할 리 없겠지만 이렇게 둘이 그러나 교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탯줄로 이어져 있고요. 엄마의 영양분을 엄마의 또 심장 소리를 듣고 자라고 있지 않아요. 태아 이 표현이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제가 감동하면서 그러고 있나요? 엄마, 응? 엄마, 그래. 나 자꾸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아프도록 뛰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러다 죽을 것만 같은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요. 아가야? 네. 나도 그래. 가슴이 자꾸 뛰어. 가슴이 저리도록 뛰는데 멈출 수가 없어. 엄마도요. 아직 젊은 아이예요. 17살 여고생. 아직 인생을 한참 살아가고 배워가야 될 나이인데 아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가는데 무럭무럭 이 뱃속에서 커가고 또 그 움직임이 심장 박동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엄마도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겠어요. 이 짧은 대화지만 또 이 태아 속의 표현으로 태아의 표현으로 나 자꾸만 가슴이 떨려요. 이 부분 태아의 이야기로 하지만 이게 또 엄마의 마음인 거죠. 음,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이를 낳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아이가 커가고 보니까 조로증, 좀 희귀한 병에 걸려서 아이가 빨리 늙는 병에 지금 어린 부모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방송으로 알려지고 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누가 메일을 보내온 거죠. 그 메일을 받고 이제 이 주인공 화자 나라고 하는 아까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였지만 지금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 몇 년을 자란 TV에도 나오고 또 조로층이 밝혀지고 TV에서 사람들의 또 동정과 연민을 받게 된 그 상황인 겁니다. 편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사실 이곳까지 굳이 산책을 나온 건 산책도 나올 만큼 큰 거죠. 걸을 수 있고 산책이라고 표현을 쓴 거는 67살 이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에게 건넬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였다.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일단 회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쓴다 해도 뭐라 하나 몰라서였다.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그 편지를 잘 쓰려 한다는 거였다. 이 표현도 여기 이 부분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도 흔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친구에게 또 페이스북 또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평소에 좋아하던 사이에서 이성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잘 답장을 해야 되는데 멋진 문장으로 답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답장이 늦어지는 그 늦어지는 만큼 계속 뭐라고 쓰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작가에게 또 자주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요. 평생 거의 모든 순간 작가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작가의 마음이고 습관인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 하지만 표가 나서는데 나는 그에게 때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끄덕이고 안도한 뒤 자족해 돌아서 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여기 이 표현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하는 순간에 탄성이 만들어내는 반향을 타고 그 반향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간에게 쓸려오길 바랐다. 어허, 이, 그래요. 이게 17살 아이의 사고 수준으로는 표현으로는 좀 지나치지만 또 졸업증 환자의 특징이 이 정신도 빨리 각성하고 또 잘한다는 거죠.
이미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빨리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아직 몸은 어린데. 근데 몸은 또 신체적인 변화는 빨리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은 이미 인생을 한참 산 성인과 같은 거고, 그래서 엄마 아빠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가면서 읽어보니까 지금 이 책을 읽는 느낌이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책을 아직 다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설명을 먼저 듣고는 아, 그런가?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작품은 여러분이 먼저 감상하고 스스로 느껴본 다음에 저의 이 해설을 들어야 여러분의 감상과 또 저의 감상이 만나 서로 도움이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 링크로 보내준 이 전문은 없지만 여러분 그 책, 이 두근두근 내 인생 오디오북 꼭 다 완청했으면 좋겠어요. 완청. 끝까지 듣는 거예요.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요, 이 젊은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 또 책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꼭 이 책을 제목과 함께 저자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표현들도 여러분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숙제는요.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퀴즈는 이 앞부분까지 여러분이 읽은 내용, 오늘 제가 수업한 내용까지의 이 부분까지 내용을 짤막하게 퀴즈로 한번 준비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환하고 또 열매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문학 두 번째 시간 2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